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네. 금세 또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금방 또 설이 됐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뭐더라? 어저께.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 노래 가사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노래가 또 누가 만들었는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까치까치 옛날 설날은 생각나고.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그 설날이 됐으니까 이제 명절의 의미가 조금 예전만은 못해도 그래도 명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죠. 그리고 가족들 또 만나는 그런 또 시간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새해 덕담으로 한번 우리 부디가 덕담해 주시고 출발해 볼까요? 덕담이요? 덕담. 이럴 때 덕담 주고받잖아요. 네. 원래 그 새해에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천상운집이란 바자성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천상운집. 또 센스있게 덕담을 미리 준비를 해 오셨군요. 천상운집. 좀 어렵네요. 무슨 뜻이에요? 천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모여라. 예, 설명절에는 이제 가족 친지분들, 많은 이제 이웃분들 이렇게 모이고 자녀나 손주들 이제 덕담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 천상운집이란 말이 천가지의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뜻인데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과 또 나에게 상스럽고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몰려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왠지 좋은 일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왠지 좋은 일들이 막 주변에 확 일어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상서롭다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천가지의 상서로운 그 좋은 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다 그렇게 오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덕담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세상 이야기로 좀 넓혀볼까요? 오늘은 어떤 세상 얘기 좀 해볼까요? 세상만사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네, 세상만사. 오늘은 그 은행의 성과급 잔치라는 그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은행의 성과급 잔치. 지난번에는 공짜로 가는 해외여행이라고 콕 집어서 또. 맨날 비판적인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근데 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어떤 비판, 비평 이런 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은행의 성과급. 예, 매년 그 뉴스를 보면은 기사에 나오는 게 은행의 이제 성과급 잔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내면은 당연히 그 이익에 대한 그 보상, 그 성과급을 갖다 지급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우리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또 국민들의 시선이 또 그렇게 곱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은행의 호실적은 사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은행의 호실적은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금리 인상이라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예, 그래도 기준금리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당장 예금이자는 내려가고 그렇죠. 오히려 대출이자는 지금 8%가 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이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 이자 장사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대기업과 은행들은 잘 안 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풀어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걸 풀어가지고 살려놓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 대출을 이렇게 조금 받으려면 상당히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게 지금 현재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은 기업이 분명히 맞죠. 은행도 기업이 맞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공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 자본을 투입해서 또 이제 안 좋을 땐 또 은행을 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국민들이 은행들한테 이제
횡재세를 물려야 된다. 횡재세.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은행들도 뭐 다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덩어리 뭐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좁은 나라에 정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국민을 외면하는 행동보다 좀 더 나은 경영, 좀 공적인 그런 경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의 성과급 잔치라는 화두로 얘기를 좀 던져주셨는데, 횡재세라는 게 진짜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워낙에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좀 횡재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 세계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은행에 횡재세. 대해서도 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데 이게 이제 너무 대출 이자는 높게 받고 예금 이자는 그에 반해서 너무 조금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좀 그건 불만도 계속 있고.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실은 예금 금리도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예금으로 너무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 자제해라라는 일부러 좀 그런 압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은행들의 입장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행의 성과급 잔치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요. 국민을 외면하는 행동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주는 뭐 그런 은행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자, 세미나 안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1:1 특별 무료 상담,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 안내도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날짜가 1월 26일, 2월 2일입니다. 와, 시간 빠르네요. 벌써 2월 얘기로 가네요. 네. 1월 26일은 1:1 특별 무료 상담 진행하겠고요. 2월 2일은 세미나 이제 시작하신다고요? 네, 오랜만에 네. 2월의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가운데 뭔가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장이 바뀐다. 네. 이런 얘기. 올해 바뀌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2월 2일이면 정말 설 연휴 끝나고 이제 그야말로 2023년을 막 이제 달려가면서 올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출발하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알찬 내용 좀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2월 2일 오후 2시 222예요. 예. 222. 상서롭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기운. 네. 좀 기억하시기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특별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네이버 폼, 댓글에 남겨져 있는 네이버 폼 이용해서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 무료 상담 때는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재개발, 재건축 통합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개발 투자를 많이 또 시켰고,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익을 많이 냈고, 항상 근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습니다만 다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내 재산을 크게 불려가느냐 못 불려가느냐가 성패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고 오십시오. 네. 그러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편하신 방법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구독자님이 어떤 고민 가지고 연락해 주셨을까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새해 복 중에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또 부동산 복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저는 지금 경기도 지역에 네. 실거주 아파트 이제 한 채 갖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은 한 4년, 3, 4년 후에 이제 이 부분에 좀 호재가 있어서 네. 실현을 좀 하고 이제 서울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기간도 많이 남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돈이 한 4억 정도 지금 모였는데, 오, 네. 얼마 전에 용산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네. 용산에서 신축블라 투자를 권유받았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원효로 사가 쪽에, 거기 모아타운 된 지역, 선정된 지역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청파동 일가 쪽인데, 아직 그 지정은 안 됐고, 지정된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빌라를 투자로 권유를 받았어요. 아, 네. 예, 근데 둘 다 지금 대지 지분으로 하면은 거의 1억이 이상이 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투자가 둘 다 중에 어느 게 더 좋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네. 예, 모아타운 된 연효로 사가 쪽은 이제 가격이 좀 더 높더라고요. 6억 한 4천,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청파동 쪽은 그거보다 한 1억 정도 싼데, 네. 만약에 첫 투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맞으면 둘 중에 그래도 어느 게 더 네. 나은지 그런 것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정리해 볼게요. 지금 경기도에 살고 계시고, 거기 실거주 한 네네. 채는 있으신데, 원래 네네. 계획은 3, 4년 후에 서울로 올까 했었는데, 지금 이미 4억 정도도 모였고, 그러니까, 또 최근에 네. 이제 권유를 받으셔서 지금 고민하고 네. 계신 곳이 원효로 4가 모아타운 선정지랑, 네네. 청파 일가의 선정지는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빌라를 이제 고민하신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자가 쪽이 좀 더 비싸긴 한데 어디가 조금 네네. 더 장기적으로 나을까가 지금 갈등이신 거예요. 그쵸? 네네. 만약에 혹시 네. 둘 다 별로다 싶으시면 자양동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 자양동도. 용답동이나, 예, 아니면 대체 투자가 더 나은지,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나은지, 예, 그것도 궁금하고. 자양동, 용답동 이런 쪽도 궁금하시고 어쨌든 좀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것 네네.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디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부동산 오래 하긴 했어요. 네네. 지금 이 용산은 항상 좋은 지역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추천을 하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는 틀려요. 이쪽이 이제 서계동 쪽 이미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잡혀 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네. 이 배문고등학교 이쪽 라인도 이제 신통으로 또 잡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원효로 4가도 네.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하잖아요. 네네. 선정된 곳. 네. 예, 선정됐죠. 그래서 이제 네.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시고 계신 데가 청파동 쪽에 네. 그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개발되려고 지정된 곳 바로 바로 옆이더라고요. 네. 지정은 안 됐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이제 그렇죠.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전부터. 네. 네.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이 원효로 사가의 모아타운은 이미 네.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 있겠죠. 그렇죠? 네네. 많이 예.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마 투자금이 4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이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네네. 이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미 올라 있는 데를 네.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만약에 네. 그게 아니고 나는 용산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네. 내 평생 용산에 한번 들어가 살아보고 싶어. 이렇다면은 얘기는 틀려. 이렇다면 얘기는 네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아타운은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한 단계 네. 가격 상승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첫 번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지정이 안 됐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네. 막 지정을 뭔가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점이다. 그렇다면은 생각해 볼 만한데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이미 올라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파동 같은 경우는 네. 청파동도 뭐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거기서 빠져 있는 곳이라 그랬지요.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쌀 거예요. 네네. 자, 위에 서계동도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하고, 청파동 1가 서계동하고 밑에 바로 있는 1가, 이쪽 라인도, 이쪽 네. 라인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을 하고요. 네. 지금 용산은 전체적으로 다 뭔가 진행을 시작하려고 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작하려고 다들 해서 이미 가격들이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정이 된 데들은. 그렇죠. 예, 이것이 뭐 언제 진행이 되는 거는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네. 뭐 여기저기 다 지금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네. 언젠가는 되겠지만 네. 과연 이게 언제 될까요?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너무. 네. 왜냐면은 이미 지정돼 있는 데들도 지금 언제 될지 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투자의 타이밍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는 이 온여로 사과는 입지는 상당히 좋지만 이미 네. 지정이 돼서 네. 여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쪽은 청파동 일가 쪽은 이미 개발 계획이 아닌 네. 빠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아마 투자금은 훨씬 작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투자 대상은 아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든 뭐 신속통합계획이든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개발이든 지금 상당히 많은 지정을 계속 해갈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해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노려야 될까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지정이 될 만한 곳, 확신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들어가야지 지정이 되면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일단. 네. 예, 그래서 아까 자양동, 용답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용답동은 역세권 개발, 역세권 시프트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성동구의 마지막 남아있는 노른자이 투자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양동은요. 자양동은 한강변이에요. 네. 그렇죠. 한강변. 네. 자양동도 네.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죠. 네.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미 지정이 된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미 올랐는데 왜 들어가냐고.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다면은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이지만 지정이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지만 사실 서울시에서는 거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 오세훈 시장이 이 자양사동은 이미 뭐 지정이 됐고 이쪽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자양 3동은 여긴 다 아파트인데 이 자양 3동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거주하잖아요. 네. 자양 3동에.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데가 요 자양 2동 쪽이에요. 요 자양 2동.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자양 2동도 이렇게 갈려요. 이렇게 해서 이쪽 자양 2동이 있고 요쪽 자양 2동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잠실대교 북쪽이라고 그래서 잠실대교 이제 북단이라고 하는데 이 자양 2동도 여기 1, 2 이렇게 갈려요. 갈리는데 네. 여기서 이 구의역 쪽이 이쪽에 일자리가 크게 생기거든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양동, 이 광진구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 25개 구 중에 1, 2를 다퉈, 일자리 없기로. 근데 여기에 구의역 쪽에 지금 커다란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스타필드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네. 스타필드가 뭐 하남도 있고 하지만 서울에는 지금 최초의 스타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네네. 저 삼성동에 스타필드 있지만 그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예, 이 스타필드가 여기에 처음으로 동서울 터미널에 들어온다, 신세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들이 이쪽에 크게 생기는, 지금 이쪽 라인이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해요. 네. 모아타운을. 그래서 여기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럼 모아타운이 만약에 진행이 돼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한강변이에요. 한강변. 네네. 예,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든 선진국들은 강을 끼고 발달했다. 그래서 강 주변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거기서 자양동은 바로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가 이 성수동, 옆에 성수동도 바로 다리만 건너면 청담동이에요. 강남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이런 데가 미래 가치가 큰 곳이죠. 그래서 용산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용산에 정말 네. 들어가 살고 싶다. 나는 용산인 아니면은 나는 절대 딴 데 안 살아. 용산에 난 무조건 어떻게든지 들어가 살 거야. 이러면은 지금 청파동 일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일단 좀 길게 보고 간다면. 그렇지만은 일단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강변 쪽으로 오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거기서 네네. 아직까지 자양 이동 쪽에 이 북단 잠실대교 북단 쪽은 아직까지 지금 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진행을 지금 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빨리 들어오시는 게 일단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고 용산보다 오히려 가치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네. 용산 고집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제 용산에 투자라고 할 때는 작년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거 혹시 느끼세요? 네네. 조금. 예, 지금 뭐 좀 소진되는 것도 있고. 예, 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뭐 좀 이상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다면 그거는 부동산 뭔가 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어떤 이 예측이 불확실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사실은 모든 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도 다시 지금 한 2분기부터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믿으셔도 되니까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상담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시간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정말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산보다는 그래도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덜 오른 자양동이나 그쪽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아직 아직 그 개발이 확장 안 된 그 청파 일가 거기도 사실 네. 많이 가격이 벌써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일단 지정이 된 데보다는 싸겠지만은 네. 어쨌든 용산은 지금 땅값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들이 네. 전부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같이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겠죠. 그게 뭐 네. 개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는 이익을 낸다. 예, 이익을 네. 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좋은 지역을 보셨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이익을 낸다라는 쪽으로 맞춰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나도 이런 갈등이 좀 있는데 마음속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네이버 폼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정도 결정하시기에 좀 길잡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사연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도 이용해 주시고 또 이메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으로 남겨주셨는데 문자 보내주셨나봐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의 평촌 센텀퍼스트를 이번 기회에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1순위 미달에 규제도 풀려서 관심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잘 알아보고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 투자 겸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 어떨까요? 예, 지금 이쪽인데요. 네. 이게 이제 1순위 미달이 된 거예요. 음. 청약에서 미달이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사실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예, 금정역에 GTX 들어오는데 여기랑도 좀 거리가 멀고, 네. 여기 이제 GTX 들어오죠? C 들어오는데, 멀고, 실제로 이 안양에, 이 평촌의 가장 중심은 이 번개역, 이쪽 라인이,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인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단지 이제 이쪽에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동선, 네. 예,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인동선이 이쪽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역세권이 되잖아요. 역세권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예상은 한 2030년 예상이니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동선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할 노선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좋은 노선은 맞지만, 이게 사실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제 사업 자초 위기도 겪었지만은, 어쨌든 일부 구간은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늦어진다. 이제 호계 사거리 쪽으로 여기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격이 20평대가 25평 기준으로 요게 한 8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평 기준으로 8억 정도 하는데, 바로 옆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 바로 옆에 있죠. 요게 지금 한 25평에 7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억 정도, 한 1억 차이 나잖아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도 사실 2021년도 어바인 퍼스트도 2021년도에 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거든요. 근데 바로 같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2023년도에 들어오니까 2년 정도 더 빠른 아파트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계 가격이 1억씩이나 이렇게 25평대가 비싸다는 거는 사실은 메리트가 전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여기가 역세권, 중심 지역도 아니고, 중심 지역은 이제 이쪽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동선 들어오는 그런 호재는 있지만, 크게 여기가 가격이 상승할 그런 요소가 크게 있을까. 그래서 사실 그냥 거주라면은, 저는 거주는 어디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늘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치로서는 크게, 이게 가격이 오를까?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1순위 미달도 됐고, 그런 것 같아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투자는 빼고 실거주라면 모르지만, 투자 겸 실거주라면은 저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반대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투자 겸 실거주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투자 목적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다른 곳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 후보로 혹시 보시는 곳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통해서도 자세하게 대화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분도 내용 보내주셔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3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곳에 연예인 김광준 님도 살고 있어서 방송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요새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곳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유해서 버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지, 팔면 언제가 좋은지 정말 생각만 하면 답답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거기군요. 보셨어요? 방송에도 정말 몇 번 나왔던. 저도 네. 봤어요. 거기 연예인 김광규 씨가 혼자 살고 있다고. 맞아요. 네. 그게 이 아파트. 그게 여기군요. 네. 네.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송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참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고 또 떨어지는 속도도 좀 급격했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걱정도 좀 많았던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요. 네. 이 아파트는 이게 주상복합이거든요. 예, 주상복합으로 주상주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주상복합으로 이 큰 평형대 위주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송도는 아시다시피 기업들 일자리가 계속 뭐 바이오라든지 일자리들이 계속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송도의 어떤 그 조금 길게 보고 간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지금 인천대 입구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인천대 입구역이 지금 GTX B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GTX B 노선이 근데 조금 거리는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곳이에요. 나쁘지는 않은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급 물량이에요. 공급 물량. 이 공급 물량이 이 송도가 지금 2025년도까지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 송도가 인천 중에서는 가장 제일 큰 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라, 영종 이런 순서인데 이 삼형제라고 하는데 사실 송도가 지금 뭐 이 침체기를 벗어나면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이 공급 물량이 너무 지금 이제 과도해서 그렇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는 조금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위쪽으로 쭉 가면 이제 송도 그 셀트리온에서 여기에 이제 25조인가요? 뭐 이렇게 투자 계획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송도는 전체적으로 다 일자리들이 들어와요. 양질의 일자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저는 길게 보면 괜찮다. 예, 그래서 이것도 바이오 산업단지로 셀트리온에서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도의 어떤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커질 거지만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이 공급 물량 때문에 좀 가격이 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 지역들의 큰 평형대는 맞는데 인기 지역의 큰 평형대 그런데 인기 지역이 아닌 곳에 이 큰 평형대들이 과연 잘 매매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뭐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후에 가격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매도 계획이 있으면은 빠르게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거주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 계획이 정말로 확신이 있으시다면 좀 빠르게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다.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상승 여력 쪽으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도요, 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주시고요. 네이버 폼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고민 타파였고요. 이제 타임머신 좀 타보겠습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 가서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해보고 거기를 통해서 또 의미도 찾아보는 재미와 의미가 다 있는 시간이죠. 타임머신 오늘도 타고 어디로 갈까요? 오늘 무슨 얘기 볼까요? 오늘은 설이니까 네.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신정 구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구정과 신정이 왜 생겼을까? 설에 대한 얘기 그렇죠. 해보는군요. 신정, 구정, 그럼 왜 생겼어요? 언제부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통적으로 이 구정을 쉬었잖아요. 신정이 1월 1일. 음력 1월 1일이 우리 음력 설이잖아요. 1월 1일, 그쵸. 우리 설이죠. 근데 일본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을 없애기 위해서 음력설 세기를 금지하고 일제강점기에. 네. 강점기 시절에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래요. 자신들의 문화와 동일하게 양력설을 지내도록 강요를 했대요.
그래서 새롭고 진취적인 네. 설이라는 뜻의 아. 신정. 네. 음력설은 오래돼서 이제 구정. 해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구정으로 부르도록 해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음. 좀 의도가 있는 그렇죠.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구정으로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날. 앞으로. 네, 설날이라 그래야지. 음, 저 어쩐지 좀 뭔가 어감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신정 구정. 그러게요. 그러게요. 음.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근데 어쨌든 음력설을 지금도 대부분 지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지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신정이라 그래서 신정도 이제 신정을 3일씩 쉬었다 그래요. 3일 쉬었나? 기억이 그러니까 잘 가물가물한데. 양력 1월 1일부터 해서 3일을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쉬었다고요? 쉬었다는 오. 지금 이제 하루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985년 이제 음력설이 이제 민속의 날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도 신정은 3일을 쉬었대요. 근데 이제 사실 신정 3일 쉬어라 그래도 신정 3일은 3일대로 쉬고 이제 또 설은 우리 또 이제 예전 네. 풍속대로 설을 지내고 이렇게 한 음력설로. 거죠. 음력설로. 네. 야, 이게 그림이 아주 서울역 보세요, 저거. 이게 서울역이네요, 그렇죠? 와, 이게 언제예요, 지금? 서울역. 이거 78년, 87년, 와. 흑백이네요, 흑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에 고향 내려가는 그런가 봐요. 인파 같죠? 와. 이 귀경 정책길 이거 보세요. 야, 진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죠? 지금도 많이 막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때에 비하면 엄청 빠르게 가는 걸 거예요. 네. 네. 여기 집으로 향하는 길. 고향으로. 고향으로. 네, 가는 거 보세요. 근데 뭔가 네.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표정은 되게 좋아 보여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정말 반가운 그런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맞아요. 고향으로 간다는 게 정말 참 좋은 그런 설레는 그런 그럼요. 곳이잖아요. 그럼요. 예. 고향이라는 요즘은 고향의 의미가 약간 좀 퇴색됐을 수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살고 뭐 이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도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죠. 근데 고향 하면은 저는 이미지가 일단 엄마, 그죠? 엄마, 푸근함 뭐 이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별로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시골에 가는 친구들 보면은 부러우셨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집이 시골이었으면은 밤 12시간을 달려서라도 내가 갔을 텐데 막 이런 운전하는 분의 어떤 심정은 예,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버스 사진도 있는데 이게 좀 서서 가는 분들도 많은 건가요? 서서 막 가고 팔거리에 그냥 막 걸터 앉기도 하고 이때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고향으로 간다는 그렇죠? 87년 무궁화 열차 사진도 저는 있는데 위에 앉아있고 그러네요. 자, 설 선물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50년대 60년대 이것만 보시고 오른쪽 답을 안 보시고 한번 추측을 해보셔도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미리 봤는데 설 선물 순위 가장 좋은 받으면 반가운 설 선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50년대는 역시 식료품이래요. 계란. 귀하니까. 예, 계란 옛날에 엄청 귀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무나 못 먹었어요, 계란. 쌀, 밀가루도 귀했나요? 아무래도 먹을 것. 50년대니까. 먹을 게 이제 대세네. 그죠? 50년대.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직후거나. 그러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그러네요. 먹을 게 진짜 얘기하던데. 없겠죠. 그러니까 식료품이 대세다. 60년대는 역시나 설탕, 비누, 조미료, 뭐 통조림, 라면. 라면 생필품이네요. 이때는 및 가공식품. 근데 역시나 먹을 것이 먹을 좀 거네요. 대세고. 네, 요때 50년, 60년은 먹을 거네. 그렇죠? 70년대로 가보면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네일 세트, 화장품, 커피 세트, 모든 과자류가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저 이거 기억나요. 네. 70년대에 맞아요. 있어 보진 종합 선물 않았지만 있잖아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맞아요.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내복. 설이 원래 좀
아직 추우니까, 저 음. 겨울이고 추우니까 내복. 어릴 때 예전에 전부 다 내복 입고 다녔다고 해요. 기마개도 하고 겨울에는 막 그냥 너무 추우니까 장갑 끼고. 예. 지금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내복 입자라는 운동 많고요. 저도 뭐 입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은 안 입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요즘은 기능성 그런 어떤 안에 입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80년대 가면 이제는 넥타이, 넥타이, 드디어 지갑, 벨트, 와이셔츠 이제 조금 요때만 해도 이제는 조금 이제 살만한 시기가 그쵸. 온 거예요. 생활 그쵸? 수준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정육 선물 세트 이제 고기로 이제 들어갔어요. 고기로 그렇구나. 종합 선물 세트에서 이제 고기 세트. 그러네요. 예. 맞아요. 옛날 생각해보면 진짜 아빠한테 넥타이 선물이나 맞아요. 벨트 선물 이런 거 좀 이런 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렇구나. 90년대 되면은 이제부터는 고가 제품, 뭐 실용적인 중저가 선물 세트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게 90년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뭐 진짜 실용적인 거는 식용유 같은 거, 조미료, 뭐 이런 치약, 햄 같은 건 그렇죠. 어때요? 햄도 요즘도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많이 해요. 스팸, 스팸.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실용적인 것과 좀 고가 이런 것도 나뉜다. 그렇군요. 아, 고가는 뭐가 있었을까요? 양주? 양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렇죠. 양주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은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이제는 건강식품이군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경제가 상당히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네. 이때부터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이제 건강 때가 된 거죠. 그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웰빙이라는 단어가 엄청 이제 맞아요. 유행을 하고 많이 쓰이면서 건강에 아무래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진짜 더 유용하게 상품권을 주는 문화도 2000년대부터 좀 생기는군요. 이제 2010년대로 접어들면은 그야말로 다양해진다. 네. 이제는 뭐 지금이야 뭐 다양하죠. 그냥 이것저것 해산물 뭐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게 이 톡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엄청 잘 주고받잖아요. 예. 직접 사서 물건을 주지 않아도 편하게 톡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뭐 너무 비싼 선물 아니어도 그냥 가벼운 커피 한 잔 정도여도 가볍게 주고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의 나라들도 각자의 그 습관이 풍습이 있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소개해 주세요. 뭐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 같은 날은 뭐 새해 첫날 문에 양파를 걸었던데요. 양파를 걸었던데. 양파가 뭐가 있나? 양파가 네. 어쨌든 좋은 일들이 한 해 동안 계속된다 이런 바람이래요. 양파가 되게 좋은 그래요? 의미인가 보죠. 그 양파를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마늘이 뭘 마늘. 쫓는다 이런 거 있지 저는 않나요? 양파도 좋아하고 마늘도 좋아해요. 나중에 고기 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양파를 걸어두는 그리스.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 떡국 먹나요? 가까운 신사에 가서 복을 비는 풍습이 있고 맞아. 일본 사람은 가서 복을 빌죠. 복을 빌고. 인절미 떡국을 먹는데요. 인절미 떡국이라는 처음 들어봤네요. 우리도 떡국은 먹는데 여기는 인절미군요. 인절미 떡국. 우리 떡국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떡국이 맛있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인절미 떡국 별로 땡기진 않네요. 다음 중국은 대규모 폭죽. 여긴 또 스케일이. 그렇죠. 스케일 크죠. 여기 인구가 많으니까. 스케일이 있군요. 중국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대륙의 스케일 이러잖아요. 엄청나지 않나요? 14억, 15억 이렇게 되죠. 14억, 15억 되나요? 네. 더 넘어가나요?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거기는 뭐 한 5천 명 정도, 5천만 명, 뭐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바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국은 대규모 폭죽을 터뜨리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새해 덕담과 인사를 한다. 우리하고 약간 새해 덕담하고 인사하고 이거는 우리도 세배하잖아요. 그렇죠. 세배하고. 네, 세배하고. 중국 맞네요. 14억 2,500만 명이 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인구가. 덴마크는 세상에 접시를 깨요. 이 1년 동안 접시를 모아뒀다가 친구들 가족이 모여서 대문에 접시를 던져 깨뜨린대요.
뭔가 대단하네.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쨍그랑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운을 뭔가 떨쳐버리는. 불운을 떨쳐버리는 그런 느낌이 뭔가 오는 건 있네요. 콜롬비아는 이것도 특이하네요. 여행 가방을 메고 동네를 걷는다. 와, 이거 특이하다. 한 해 동안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는 운이 생긴다고 믿는데. 여행 다니는 게 좋은 모양이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어디가요?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하면 커피가 생각나는데. 스페인도 너무 특이하네요. 포도 12알 먹기. 새해를 알리는 자정 12시가 되면 포도 12알을 먹는데요. 이게 새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는데. 그렇군요. 야, 12알. 와, 새해 풍습이 이렇게 다 다르군요. 너무 특이하다, 진짜. 러시아는요, 새해 소망을 마신대요.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를 태워서 먹어요? 그 젤을 물이나 샴페인 같은 음료에다 넣고 먹는데요. 그러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전통이라고 조사는 했는데 요즘도 할까요? 안 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느낌이죠?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탄 것도 안 먹는 추세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아의 일단 종소리 들어야죠. 종소리 듣고 해돋이도 보고 세배를 합니다. 세배는 1월 1일에는 안 하는 편이고 보통 설날에 그렇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구정이라는 말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설날에 해돋이 보면서 소원도 빌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이게 집집마다 좀 다른데 저희 집은 1월 1일도 떡국을 먹고 설날도 떡국을 먹어요. 어떠세요? 우리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도 1월 1일 먹었던 것 같아요. 1월 1일도 먹고 설날도 먹고. 네. 그 떡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만두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요. 아주 맛있는 떡국을 또 이번 설에도 먹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이렇게 세계 각국의 새해 문화를 좀 봤는데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몰랐던 것도 뭐 여행 가방을 메고 한 바퀴 돈다거나 포도 12알을 먹는다거나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건데. 러시아인가요? 포도 12알? 포도 12알 러시아. 러시아였나요?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이 맞아. 포도 12알, 러시아가 그 태운 종이 넣어서 마시기. 진짜 특이한 거 많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죠. 예. 세계 각국 또 각자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내용은 다들 행복하고 좋은 한 해를 소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2023년 우리 구독자님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부자 되시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 꼭 주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타임머신 타고 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이제 바야흐로 시작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또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그런 행운이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정말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 만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돈이 되는 알짜 정보,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한 부자 되세요.